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자 양궁의 김종우 선수가 유대회 첫 3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효자 종목의 선전으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대회 시설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구장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문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전당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시도 및 안전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조직 개편안이 시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됐습니다. 개막 닷새째를 맞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첫 3관왕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남자 양궁의 김종우 선수로 우리 대표팀은 종합순위 3위를 향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김종우 선수가 실수발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위를 떠나자마자 순식간에 관역에 꽂히는 화살. 김종우는 개인전과 혼성, 단체전 모두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하루에만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기계식 활을 사용해 힘 소모가 적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레저로 즐기는 인구가 많은 컴파운드 종목. 김종호는 3관왕을 달성해 리커브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컴파운드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 컴파운드 양궁도 리커브 양궁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번 시합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를 위해 대학원에 지나갈 만큼 남다른 각오로 출전한 이용대. 첫 경기를 무사히 승리로 이끌고 대회 2연패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경기력이 좀 더 나와줘야 또 리우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딸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경기력을 더 올리는데 더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유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유도에서는 대회 나흘째에도 금메달 3개가 추가됐습니다. 금메달 따서 기쁘고요. 제가 항상 지던 상대를 준결승에서 이겨서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남자 다이빙의 김진용, 김영남 선수는 10m 플랫폼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이번 대회에서 다이빙에서만 3번째 은메달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하계유대회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대인예술야시장이 내일부터 닷새 동안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이틀로 예정됐던 야시장을 닷새로 확대하고 야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해외 선수단과 국내외 방문객들이 야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야시장에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영문 안내문이 준비되고 영어 통역 인력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팀의 골든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의 주요 경기 일정을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선수단 금메달 19개로 금빛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막 6일째인 오늘도 사격, 양궁 등 효자 종목에서 무더기 금메달이 쏟아지는 골든데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50개로 가장 많은 금메달에 걸려있는 육상이 오늘부터 첫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 암투병을 이겨낸 벨기에 육상 선수와 아름다운 몸매로 화제가 된 호주의 허들 선수 등 이색적인 해외 선수들이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금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은 양궁입니다. 리커브 개인, 단체, 혼성에 5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데 기보배 선수가 속해 있는 우리 대표팀은 5개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도도 5일 동안의 열전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금빛 매치기를 펼칩니다. 금메달 2개를 두고 남녀 단체전을 치르는데 금메달 5개를 휩쓴 우리 대표팀이 총출동하며 남은 2개의 금메달 획득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기 종목 중 유일하게 선전하고 있는 축구는 남녀 모두 연승 행진 중입니다. 오늘은 3전 전승을 거두며 조 1위로 8강에 오른 여자 대표팀이 프랑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한국의 강세 종목으로 기대를 모으는 골프도 4일 동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차세대 골프 스타 이정은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서며 유대회 골프 종목에서 첫 메달을 가져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밖에도 배드민턴 단체전과 태권도 품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메달 현황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선전이 뜨겁습니다. 이번 대회 기대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금메달 19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0개로 이틀째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일본이 금메달 13개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장마철에다 태풍까지 올라온다는 소식에 유대회 시설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갑자기 사라진 부룬디 선수들은 여전히 연락이 닿질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요대회 배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염주체육관에서 오전 한때 소동이 일었습니다. 체육관 천정에서 갑자기 빗물이 새 관중석 쪽으로 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경기장 안쪽으로는 빗물이 떨어지지 않아서 배구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시설 보수팀은 경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관람석 의자 부분은 저희가 걸레로 닦았고요. 천정 부분은 물바지를 대서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장마와 태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 복구팀을 편성하기로 하고 비가 내릴 경우 실외 경기 일정이나 장소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선수 2명이 유대회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한 가운데 태권도 출전이 예정됐던 선수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위는 경찰과 협조해서 하루빨리 사라진 부룬디 선수들의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대표단과 피수 관계자들이 한국 사찰 음식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유대회 조직위가 짐심사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한 갈리앙 피수 회장과 각국 대표단들은 찬세와 사찰 배경, 음식이 조화를 이뤘고 예전에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만천장에 소진된 사찰 음식은 연잎이나 죽순, 콩고기 산적 등 40여 종이었고 연꽃이나 연잎으로 우려낸 차도 곁들여졌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여수, 완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40mm, 남해안은 30에서 70mm의 비가 오다가 내일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오늘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또 곳곳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9호 태풍 차놈과 림파가 먼 남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각각 중국과 타이베이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진로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기상정보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비가 내리면서 테니스에도 경기 변수가 생기는데요. 진월 국제코트에서 염주 실내코트로 경기 장소를 변경하고요. 단체 종목이나 육상, 양궁은 비가 내려도 그대로 진행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다만 폭우 시에는 현장 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제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문화계가 결사반대했던 직제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돼 문화전당의 위상격하가 현실화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안은 국무회의 통과도 일사천리였습니다. 오는 9월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할 전담 조직을 추진단 공무원 32명 등 50명으로 구성하고 추진단에는 나머지 8명만 남긴다는 내용입니다. 전당장의 직위를 중앙부처 2급 국장인 나급에서 중앙부처 실장급인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수정한 것 외에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아무리 그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또 그 시행령에 대해서 경계전을 했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대통령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우려됐던 최소 인력 배치가 현실화되면서 문화전당의 정상적 운영에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문화계는 직제안 통과로 문화전당의 위상 훼손과 함께 조성 사업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도래했다며 즉각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국회법 개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정부가 마음대로 무력화시키는 폐단을 막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직제에 관한 정부 시행령을 보면 여야가 왜 국회법을 개정하려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행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의 위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뜻에 따라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와는 달리 정부의 계획은 전당 운영 전반을 특별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생각은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에도
문화전당 직제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 인력은 8분의 1인 50여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나머지 전당 운영은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특별법이 정부의 뜻에 따라 무력화되고 만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전당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제와 인력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무늬만 국가기관이지 법이나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융성의 전초기지가 될 문화전당을 여야의 한낱 흥정거리로 보는 정부였으니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건 애초부터 안 될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10년 넘게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일이 한순간에 당리당략으로 낙인 찍히고 국회 입법마저 정부 입맛대로 뒤바뀌는 형편이니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광주의 꿈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시민안전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조직 개편안이 수정 통과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시민안전실 신설과 2019 수영대회 지원과 신설, 국제교류 담당관실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광주시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문화관광정책실을 문화관광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문화전당을 홀대하는 마당에 광주시의 문화 관련 기구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당초대로 실지위를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도 도민안전실 신설을 골자로 전남도 조직 개편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신설하기로 한 재난안전실 명칭을 도민안전실로 변경하고 재난대응과를 세화재난과로 바꿨습니다. 전라남도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달 하순쯤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바닷속 선체 수중 촬영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선체를 촬영해달라는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정부는 막상 유가족들이 직접 촬영을 시도하자 이를 막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파도 속에 낚싯배 3척이 세월호 사고 해역으로 달립니다. 수중 수색이 중단된 뒤 8달 동안 방치돼 있던 세월호. 지지부진한 인양 작업에 선체의 상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묵살해오자 가족들이 직접 선체를 촬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의 직접적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선체의 상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출항 30분 만에 가족들은 뱃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뒤따라오기로 한 잠수사와 장비를 실은 배가 해경에 가로막혀 출항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안전을 고려해 수중 촬영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 출항허가가 났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출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잠수부들은. 저희가 선체 촬영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잠수부가 없으면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잠수업체가 지난달 이미 선체를 촬영했는데도 영상 공개를 거부해온 정부와 업체 측. 가족들이 직접 촬영하겠다고 결정하자 어제 뒤늦게 이메일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거센 항의 끝에 잠수사들과 함께 다시 해역으로 나갔지만 이미 작업이 가능한 물때는 끝났고 계획했던 수중 작업은 무산됐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막을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저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막는지도 모르겠고. 해양수산부가 촬영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단 작업을 철수한 4.16 가족협의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시 수중 촬영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원내대표는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책청 등 4대 사정기관의 50대 요직에 영남 출신은 57.1%로 절반이 넘는 반면 호남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 사정작업의 수직 계열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심판구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추대 형식으로 심판구실을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심위원장은 당원들의 뜻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광주시당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항구의 문화를 보여주는 항구축제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 축제 준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항구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밤, 항구의 축제장을 장식한 화려한 어등. 오는 24일 항구축제를 앞두고 어등 제작이 한창입니다. 조기와 갈치, 민어, 홍어, 감성돔 등 목포항의 특산물들이 장식용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항구 축제장을 밝혀줄 어등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등의 개수는 1897개로 목포항 개항 원년을 상징합니다. 그 고기와 같은 걸 만들어서 목포 시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감탄할 정도로. 목포항 부근의 작은 냉동창고, 어부의 아들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항구 축제용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생선을 공급해 목포항 파시의 모습을 재현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생선도 좋은 생선을 바로 가공해서 집에서 해 먹으면 바다의 내음을 그대로 맡을 수 있는 생선을 만들었습니다. 항구를 소재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가 될 목포 항구 축제 개막은 오는 24일. 신명나는 항구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 작업이 주민들의 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에 공급된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의 평균 분양가가 500만 원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800만 원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841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 분양가보다 6%, 액수로는 50만 원이 올랐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934만 원으로 올해 분양된 전체 아파트 10곳 가운데 3곳의 분양가가 9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남 지역 첫 작은 영화관인 전흥남진 시네마가 다음 달 개관될 예정입니다. 장흥구는 이달 말까지 작은 영화관 건립 공사와 영상 음향 장비 설치, 위탁 운영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시험 운영을 거쳐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현재 영화관이 없는 장흥과 고흥, 광양, 해남에서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종 고흥 군수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달 19일 김 후보자가 고흥의 한 식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종 고흥 군수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고흥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박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쇠구슬 테러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쇠구슬을 이용해 순천의 한 커피숍 등 점포 4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58살 강모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붙잡힌 강 씨는 인근 건물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새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새를 잡기 위해 새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